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은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좀 급등하고 있다던데 이 소식 네.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Russian ruble leaps to near 7-year high versus euro. 이번에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화의 루블화 가치가 달러 대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수출업체들의 외화 수익 루블화 전환 한도를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서방의 제재 이후에 러시아 정부는 이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각종 자본 통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출 업체들의 외화 수익의 루블화 전환 비중을 기존에는 80%로 고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80%에서 50%의 비중으로 낮추겠다고 나서게 된 건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환율이 안정되기가 시작됐고 또 시장의 외화 유동성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루블화 가치가 반등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루블화 가치는 달러 대비 6.8% 오르게 되면서 장중 최고 달러당 57.54루블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테네노의 앤드리우스 트루사 어드바이저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러시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전례 없고 전면적인 제재로 붕괴를 피했다면서 은행들의 자금 소진은 빠르게 해소가 됐고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수년의 최저치로 하락을 했고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국제 디폴트는 피했다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루블화의 전환 한도를 좀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루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폴리티코 보도 내용이고요. US economy is in a period of transition. White House economic advisor says. 이번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양날의 검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좋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좀 너무 좋은 건 아닌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경기 침체 위험을 떨쳐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현지 시간 22일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경제고문은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는 그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연준의 역할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또 경기 침체는 또 다른 역할이라면서 연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분리하는 접근법은 40년 만에 가장 큰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통제를 그의 최우선 순위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미국 경제 회복에는 이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건가요? 네, 물론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봤는데요. 우선 기사 내용 통해서 보시면 그는 우리 경제는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던 시기에서 가족을 위해서 더 잘 작동하는 안정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성장 시기가 될 수 있는 곳으로의 전환기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디스 고문은 미국 경제가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된 건데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공장 생산과 소비자 구매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초 경제 성장은 견조하게 유지가 됐고요.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유지가 되면서 신규 일자리 또한 4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월가의 간판 지수인 S&P 500 지수의 경우 현재까지 18%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선물 시장을 살펴봤을 때 연준 정책 금리가 내년 중 3%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비춰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시장은 나름 견조하고 긍정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스 위원장은 미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괜찮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 쪽에서는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까지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중국 쪽에서 에어비앤비가 중국 쪽의 사업을 좀 정리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irbnb is closing its domestic business in China, sources say. 이번에 에어비앤비 쪽에서 자국 내 이런 서비스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 주택 공유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 여름까지 중국 내 주택 공유 사업을 모두 정리할 예정인데 중국의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주택 공유 사업은 지속할 것이어서 중국에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에 에어비앤비에서는 중국 사업을 공식 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6년 만에 나타난 일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중국 토종 업체들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압박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에 중국 내 사업을 대체적으로 철수하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에어비앤비 사업은 이미 상당한 비용 부담과 함께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 정도로 이 난맥상을 보여왔는데요.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봉쇄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그 받았던 타격감은 더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업이 다시 한번 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 중국 내수 사업을 접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좋지 않았던 중국 사업을 철수하게 된다면 뭐 실적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니까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있나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기사 보시면 중국의 국내 시장 철수가 에어비앤비 실적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에어비앤비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 한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중국 내 에어비앤비 숙박보다 해외로 나가는 중국 여행객들을 잡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작용하게 되면서 좀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소식통은 이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중국 국내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중국의 해외 여행객들을 잡기 위해서 수백 명이 근무하는 이 베이징 사무소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이렇게 내수 사업을 접는 것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내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직 철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적에 미쳐지는 영향은 그렇게 타격감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1% 정도다 보니까 사업 철수에 따른 영향은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점검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